원종이가 3번을 맞았었나? 아니냐? 원종이 그래프 자, 너희들이 싫어하는 가우스야. 다시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립해야 돼. 가우스 X가 뭐냐면 X의 무슨 부분을 쓰는 거야? 정수 부분을 쓰는 거야. X의 정수 부분을 쓰는 거야. 이게 가우스 X야. 다른 거 없어. 다른 것이 없어. X의 가우스 X는 X의 정수 부분을 쓰는 겁니다. 정수 부분. 그러니까 우리 X는 가우스 X 플러스 알파고 이 알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알파가 무엇이야?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3.7 가우스다. 그러면 3.7의 정수 부분은 3이고 소수 부분이 0.7이다 이렇게 쓸 때 가우스가 갖는 의미는 그냥 정수 부분을 쓰는 거예요. 가우스 4? 그냥 4야. 4가 정수니까. 가우스의 정확한 정의는 여기 나와 있죠. 뭐보다.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으니까 뭐보다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작거나 같은.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를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절대값이 된 가우스는 풀어야 돼. 그러니까 가우스를 벗겨야 돼. 절대값도 벗겨야 되고. 가지고 다니서는 문제를 못 풀어. 선생님 저 가지고 다니고 싶은데요. 그럼 그래프 그려야 돼. 근데 가우스 그래프가 은근히 Y는 가우스 X 그래프만 해도 좀 개빡세. 막 계단식으로 뭐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그릴 거야. 야 근데 우리 뭐 그려야 될 거야? 4분의 X. 이게 무슨 함수야? 직선이야. X분의 4가 아니잖아. 그냥 얘도 직선이야. 4분의 X 직선.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X분의 2를 곱하 이게 말이 안 되죠. 미적분에서 합니다. 미적분 2에서요. 심지어. 미적분 2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가 핵심이야. 얘들아 만약에 X가 무한대로 안 가고 3 같은 걸로 간다고 해보자. 그럼 개 쉬워요. 이 그림을 리미트 X가 4 X분의 2에 가우스 4분의 X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뭐야? 얘들아 요거 읽어봐. 이거 뭐해? 뭐해? 4분의 X의 무슨 부분 찾는 거야? 정수 부분 찾는 거야. 정수 부분. 근데 X가 4에 가까워지니까 요걸 찢는 거지. X가 4에 우극한일 때랑 X가 4에 좌극한일 때랑. 이게 가우스 푸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일정한 숫자로 가까워지면. 그럼 4에 우극한이니까 몇 점 몇 생각하면 돼? 4.1? 그럼 여기다가 4.1을 넣어봐. 그럼 몇 점 몇 나와? 1.0 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1점 몇에 가우스는 몇이야? 1. 그럼 얘가 1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써. 그냥 X분의 2. 야는 3.9니까 4분의 3.9면은 0점 몇몇몇 아니야? 0점 몇몇몇에 가우스니까 몇 나와? 0 나와. 정수 부분이 0이니까. 그럼 얘는 0인 거야. 그럼 4 넣어봐. 몇 나와? 야 4 넣어봐. 몇 나와? 뭐 극한값 없는 거야. 이렇게 풀면 돼.
구간값이 없어. x가 4로 간다면. 근데 우리 문제는 이제 두 번째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러면 무한대 점 1, 무한대 x 무한대 빼기 1.9 뭐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좌극한과 우극한을 찾을 수가 없잖아. 무한대는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 방법이 이거. x를 x 가우스 x와 소수 부분 요 알파 요게 핵심이야 얘. 이렇게 놔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놓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봐봐. 특정한 숫자로 갈 때는 우리가 그동안 약속했던 우극한이면 0.1, 좌극한이면 0.9로 바꿔서 계산하면 답 다 나와.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가면 저걸 써야 돼. 좌극한 우극한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야, x가 무한대로 가면 그 무한대에다 가우스를 걸어보자. 그 정수도 어떻게 되겠어? 개 커지겠지. 못 구하는 거야. 못 구해. 근데 우리는 조건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절대값이 나오든 가우스가 나오든 그래프 그리기 싫으면 뭐 해야 된다? 가우스 벗겨야 돼. 가우스 벗기는 방법이 여기 있죠. 해볼게. 자, 4분의 x는 4분의 x의 가우스 4분의 x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쓸 수 있어. 그냥 편하게. 맞나요? 4분의 x가 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우스 4분의 x를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넘겨. 괜찮아. 모두 다 같은 반응이었어. 이해되나 이거? 얘들아 이거 자리만 바꾼 건데 x가 가우스 x 플러스 알파인 것까지 이해됐어요? 정수분과 소수분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면 4분의 x라는 값도 뭔지 모르지만 4분의 x의 가우스 플러스 알파 4분의 x의 정수분과 소수부분으로 쓸 수 있지 않겠어? 근데 가우스의 극한값을 풀든 함수를 풀든 뭐를 풀든 간에 가우스를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가우스를 벗겨야 돼. 그냥 가우스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우스를 쓰면 안 되니까 우리 가우스 x에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다. 얘 대신에 선생님이 얘를 쓴 거예요. 까진 됐지. 그러고 봤더니 가우스가 벗겨진 거야. 없어졌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써둔 리미트 극한값 그대로 쓰면 돼. 그럼 전개하면 몇 나와요? 곱하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그럼 얘 몇 나와? 0. 그러니까 남는 거 뭐야? 그거 답 2분의 1인 거야. 어렵나? 똑같은 것만 해보자. 얘들아 9-1에 1번 해봐. 9-1에 1. 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못하겠어. 9-1에 1.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는데 얘 가우스를 너무 어려워하니까 카메라 너는 전에 다니면 누구야? 하효선 부장님이야?
2 나와야 돼. 2 아닌가? 나오냐? 2 나와요? 안 나와요? 이 가우스를 극복해야 돼. 절대값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유가 있을 때 가우스를 풀어내는 게 얼마나 좋아. 고등학교 가서 똑같이 이걸 맞닥뜨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힘든 일이에요. 옆에 것도 해봐. 똑같아. 뭐야? 루트 안에 가우스 x가 또 있네.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우스를 풀어. 가우스만 풀면 돼. 그러면 식 똑같아져요. 너희가 앞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이거 할게. 니네가 위에 거 해. 쌤 자꾸 위에 있는 거 막 어디야? 9-2 심화 유형 막 이렇게 있는 거 답이 나와 있는 것들을 그럼 너희들이 한번 연습해 볼 수 있게. 쌤 이거 밑에 거 할게. 쌤 지금 9-1에 2번이야. 이거 가우스 x를 풀어야 돼. 나는 x를 풀고 싶어. 그래서 가우스 x를 풀려면 우리 x부터 시작해. x는 가우스 x와 얘들아 우리 이제 약속하자. 알파를 소수 부분이라고 합시다. 아니야 약속하기 싫어.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가우스를 푼다는 얘기는 가우스를 쓰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럼 우리 가우스 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u까지도 쓸 수 있죠. 요거에서 요거 동기인 거야. 그럼 우리 식은 루트 4x 제곱 가우스 x 대신에 적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2x로 식이 바뀝니다. 근데 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유리화예요. 유리화. 이렇게 써지는 거죠. 삭도 알파는 소수야. 의미가 없어. 그럼 분자에는 마이너스 x가 대빵인 거고 분모에서는 4x제곱 뛰쳐나오고 여기는 의미가 없어. 그럼 몇 x야? 4x야. xx 약분하니까 몇 나와? 마이너스 4분의 1 나와. 이렇게 해서 가우스 그냥 풀어버리는 거죠. 되나요? 자 그럼 진짜 풀로 가자. 밑에 9-3이다. 너희가 극복해야 될 가우스 요런 가우스 풀이는요 한두 번만 풀어보면 금방 끝나. 그래서 크게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아. 진짜는 9-3이야 9-3 한번 해봐. 선생님 9-2는 왜 안 하나요? 9-2를 푼다고 해서 9-3을 풀 수 있는 게 아니라서. 9-3 한번 더 풀어봐. 얘들아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연장 수업을 시작합니다. 알지요? 몇 시부터 와요? 2시 50분부터 와서 선생님이랑 10시까지 공부하면 돼요. 2시 50분에 와서 선생님하고 10시까지 공부하면 됩니다. 얼마나 즐겁냐. 중간중간에 테스트도 좀 있고 테스트 보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 연장 수업 할 때는요 테스트가 매 수업마다 있습니다. 매 수업마다 테스트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매 수업마다 볼 거예요. 월요일도 시험 끝났어요. 응? 월요일에 월요일에 오는 사람들 어떤 거? 월요일 이연도 아니 그거 아무 때나 와도 돼. 아무 때나 자기 시간 선생님한테 얘기해주지 않았어. 얘기해줬었지. 그냥 자기 시간에 맞춰서 와서 공부하면 되는데 이번 다음 주는 월요일 날 오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수업이 나가야 오답 정리가 되니까 와도 되고 와도 되고. 이현 정평이 들어와야
개념 수업을 할 거니까 우리는 그 전에 1등급 만들기 오답 정리도 좀 하고 있을게요. 2년 정도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월요일날 만나서 1등급 만들기 맞죠? 1등급 만들기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오답 정리도 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나오냐? 분해성 재밌죠? 힌트를 하나 줄까? 야, x가 n으로 가는데 저 가우스는 보지 말고 기분 나쁘니까.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저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와 뭐가? 그렇지.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라는 조건이야. 그럼 식으로 한번 써봐. 리미트 x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숫자로 가까워지니까 n의 좌극한일 때는 가우스 x가 몇이고 x가 n의 우극한일 때는 가우스 x가 몇인지를 바꿔. 단 어렵지. 나도 니네 나이 때 어렵습니다. 이 가우스나 정수야. 정수. x의 정수 부분을 쓰는 거야. 왜? 두 가지 다 해야 돼.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정수 부분도 무한대니까 식을 바꿔서 쓰는 거고. 이렇게 특정한 n이라는 값으로 가면 아까 예를 들었잖아. x가 만약에 3이면 3의 우극한이면 3.1이니까 가우스 x는 3. x가 3인데 3의 좌극한이면 2.9라고 생각하면 가우스 x는 2.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문자로 쓰는 거야. 이제 x가 n이면 n의 우극한이면 n 그거 막 이렇게 해서 가우스 x가 몇인가 이렇게 계산해보는 거지. 그건 쉽다니까. 가우스는 털어야 돼. 가우스는 선생님이랑 있을 때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잘해. 동물 나왔어? 지금 잘한다. 잘해. 잘하고 있나? 좋아요. 맞아요. 자, 봐봐. 다 하는 친구들도 있네. 내가 다시 볼게. 봐. 가우스를 먼저 벗겨야 되니까 x가 n의 우극한이야. 그러면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n.1이라고 해도 될까? n.1 같은 거야. 그러면 그때 가우스 x는 n 나와. x가 n의 좌극한이잖아. 그러면 봐봐. 여기가 n인데 n의 우극한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점이.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n일 수밖에 없겠지. n의 좌극한이면 우리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에 n-1이 붙어있으니까 얘 정수 부분에 n-1이겠지. 그래서 이때 이렇게 써지는 거야. n의 좌극한일 때 가우스 x는 n-1. 왜? 이 점의 정수 부분은 이 점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요 바로 뒤에 n-1이라는 정수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3의 좌극한이면 2.9라고 해서 2 쓴 거잖아. 3에다 1 하나 줄여서. 3.1 3의 우극한이면 3.1에서 그냥 3 쓴 거잖아. 그럼 이제 식이 이렇게 바뀌어. 자, 여기만 털면 돼. 자, x가 n의 우극한이면 모든 가우스 값들이 다 뭘로 바뀌어? n으로 바뀌어. 그래서 n분의 n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써져. 가우스 x가 그냥 n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분모 x가 이제 n으로 가니까 분모 n 넣었더니 n한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얘는 n분의 n제곱 플러스 2x가 n으로 바뀌는 거니까 싹 하면 여기가 n 플러스 2요 이렇게 써져. x에다만 n 넣으면 돼. 왜냐면 이거 그냥 정수들이니까 상수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넣어. 리미트 x가 n의 좌극한이면 가우스 x가 n-1로 바꾸려면 n-1에 n-1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x에다 뭐만 넣으면 돼? 분모 0 되는 값 있나? x가 n2로 가는데 분모 x가 읍치형. 그냥 이거 상수예요, 상수. 그럼 n을 어디다 넣어? 여기 x라는 데만 넣는 거야. 그래서 얘는 n-1분의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 삭 없어지니까 n-1분의 n제곱 플러스 1 요렇게 생겨요. 또 급반지되고 이거 인수분해 되죠?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요. 근데 이제 여기가 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라고 놓으면 되니까 n 플러스 2가 n-1분의 n제곱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놓는 거야 그냥. 그럼 넘기면 n제곱 플러스 n-2가 n제곱 플러스 1과 4 n은 3. 아, 저 값이 존재하게 하는 n 값은 딱 3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 여기다가 3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답 나옵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됩니다. 넘겨보자. 또다시 서울대를 가기 위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얘가 아마도 여러분 수능 볼 때 객관식이 21번까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20번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 녀석이 나올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올라왔던 삼각함수 활용 파트가 나올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삼각함수 활용에다가 극한을 쓰진 않거든요. 보통 미적분하고 대수를 섞어서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활용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저기 이런 도형, 공수원이나 공수투에서 배웠던 도형에다가 극한의 개념을 쓰는 이 두 가지 패턴이에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삼각함수 활용이 더 어렵습니다. 삼각함수 활용이 좀 더 어려워요. 선생님도 도형을 잘 못하거든요. 선생님의 주 종목은 뭐 이제 학생들 갈구기, 욕하기 이런 거. 선생님은 확률과 통계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도형은 선생님도 잘 못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선생님도 좀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2학년 2학기 할 때. 선생님 여기 처음에 면접 보고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 원장님이 면접 보자고 할 때 선생님 그 자기소개서에다가 이력서에다가 특이사항 적는 데다가 경력 이렇게 막 적고 막 하는 데다가 막 이런 거 적다가 중학교 2학년 2-2학년 2학기 과정은 잘 하지 못합니다 라고 심지어 적었어요.
심지어 그걸 보고 그러셨는지 처음에 선생님을 3학년으로 보내셨는데 3학년은 그래도 할만합니다. 2학기 과목 삼각비만 하면 되고 원과 직선에서 뭐 원주각 이런 것만 좀 찾으면 되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문제 쉽게 푸는 공식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원과 직선에서. 그래서 선생님이랑 시험 대비할 때 약간 어쨌든 뭐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뭐 공식 한두 개 정도만 외워놓으면 문제들을 되게 쉽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삼각함수 활용까지 배웠으니까 정 안 되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쓰면 됩니다. 정 안 되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면 돼요. 원과 직선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배우려고 한 거야. 3-2 개념, 3-2가 대수 배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3-2. 그래서 선생님은 크게 걱정하진 않는데 그래도 어제 수금 마스터반 애들한테 3-2 예상 3-2 이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게 문제를 줬더니 좀 괴랄하게 틀려갖고 오더라고. 오늘 숙제로 나갈 겁니다. 3-8문제인가 그래. 8문제? 3- 그냥 도형 파트만 입체 도형 파트들이나 도형 파트에서 어떻게 문제 푸는지 감이라도 조금씩 계속 익히게 그래야 3- 시험 대비할 때 수월하니까. 일정을 좀 말해주면요 8월 말에 우리가 학력평가를 한번 볼 거고 학력평가가 끝나자마자 중간고사 시험 대비가 들어가요. 이현정평이 이번에 이현이 시험이 좀 빠르죠? 아닌가? 기말고사 좀 중간이 빠를걸요? 기말은 어차피 거의 동시에 같이 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거의 보통의 학교들은 선생님이랑 2주인가 3주 수업하면 바로 다시 시험 대비 들어가야 돼요. 11월 중순이면 기말고사가 끝나야 니네가 외대부고를 갈지 상상고를 갈지 성남외고를 갈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게 바빠. 되게 바빠. 그래서 어차피 다들 잘 할 거지만 우리 반에 선생님이 우리 반 손곡 있나요? 손곡? 한 명.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여러분 이번에 기말고사 손곡 시험지 풀어본 친구 있습니까? 한 명도 안 풀어봤나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좀 약간 지금 역대급이었던 것 같은데 시험지가 지금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시험들이 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여러 번 고생했다 해서 3학년 2학기 시험들은 조금 그래도 좀 쉽게 내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3-1도 저렇게 어렵게 내시는 걸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이현도 시험지가 쉽지 않았고요. 문제는 평행했다 하더라도 시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서 정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감을 잡을 수 있게 문제를 좀 만들어서 주겠습니다. 그걸로 감을 좀 잡다가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 빡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겠죠? 우리는 프리미어 반이니까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수학 때문에 꿈이 좌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비가 떠버렸다. 선생님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내신도 중요한 시기고 시험이 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3-2도 이렇게 목요일날 수업 끝나서 여러분 주말에 시간이 좀 있을 때 공부할 수 있게 좀 던질게요. 8문제, 한 10문제 정도씩. 자, 내용 정리만 좀 할게요. 원의 방정식 기억나나요? 원이 뭐죠?
어떤 점 하나에서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이 막 모여서 생긴 게 원이에요. 그 일정한 한 점, 기준이 되는 한 점을 그걸 원의 뭐라고 하죠? 원의 중심이라고 해요. 그럼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써지는 거야. 어떤 식이냐면 원의 중심에서 어떤 점이냐면 X, Y. 몰라 나는 이 점이 일정한 거리 몇 나와?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원의 중심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 R만큼,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이. 그럼 식을 쓰면 어떻게 돼? 얘와 얘의 점 사이의 거리가 R인 거니까 루트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이다 이렇게 써져. 그래서 양변 제곱하니까 원방이 튀어나오는 거야. 니네가 알고 있던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의 제곱이다. 까지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원의 중심은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 제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자, 하나만 해볼게요. 기울기가 M이 0,0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는데 여기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몇 개 그어질 수 있어? 2개 그어질 수 있지. 맞아요. 찾으세요. 써봐. 녹색 직선의 방정식 한번 써보세요. 0,0. 빨리 써봐. 뭐 보고 있다고 답이 나온대.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원의 이거 얘들아 이거를 뭐라고 해? 이 녹색 선을 접선. 접선이야. 방정식 써봐. 몇 개 나와? 2개 나와. 저 기울기 1이라고 했었어요. 기울기 1. 녹색 직선의 기울기 1이야 1. 되게 쉽다. 기울기 1이야 1. 1. R. 반지름 R. 그냥 식으로 쓰면 되지. 알았어, 반지름도 줄게. 반지름은 몇이 좋을까? 1? 반지름 1.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 뭐 또 이렇게 막 y는 x 플러스 1, y는 x 마이너스 1 아니에요. 그림만 딱 봐도 여기가 1인데 우리 y절편 여기 위에 있으니까 안 돼. y는 x 뿔마 루트인가요? 왜 딱 봐도 루트이잖아. 1보다 조금 크잖아. 아닌가? 1보다 조금 큰 값이 뭐야? 루트 2밖에 없지. 아니 얘들아 1보다 조금 큰 값은 뭐야? 루트 2지. 농담이야. 어떻게 1보다 조금 큰 값이 루트 2가 되겠어? 자, 우리 어떻게 해? 얘가 가장 중요해요. 기울기를 선생님이 1로 줬으니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x 플러스 k라고 그냥 하나 잡아요. 그럼 이 y는 x 플러스 k가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기억납니까? 아, 이걸 몰라서 못 구했군요. 다시. 이게 중요해, 얘들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x1, y1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외우기 싫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아주 빡세요 얘가. 직선이 있고 원의 중심이 있는데 요 사이의 거리,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요 직선의 기울기랑 여기가 수직으로 만나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써야 됩니다. 얘 기울기가 2면 요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분홍색 직선하고 흰색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교점을 찾을 수가 있어. 연립하면. 그 교점을 찾아서 얘네들이 사이에 거리 구하는 거야.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생각만 해도 막 짜증나죠. 그래서 외우는 게 가장 좋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자, 루트 x의 개수 더하기 y의 개수 분의 절대값 a 대신에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 플러스 c의 절대값. 요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기억나요? 안 배운 사람 있나요? 없죠? 이거 기억나면 안 적어 놓으셔도 돼요. 안 난 친구들은 꼭 적어 놓으세요. 적어놔. 나올 때마다. 안 보이냐? 보이죠 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 y는 x 플러스 k라고 놓고 이 0,0에서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1이니까 x 빼기 y 플러스 k는 0인과 0,0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예요. 그게 1이니까 그럼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반지름 1과 똑같아. 0 집어넣고 0 집어넣고. 그럼 절대값 k가 루트 2니까 내가 찾고 싶은 k는 뿔마 루트 2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녀석이 루트 2, 밑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됐어. 됐어. 두 번째. 원과 직선이 있을 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 요만큼을 반지름이라고 했을 때 d랑 r이 같으면 뭐해? 접해. d가 더 크면 뭐해? 안 만나니? r이 더 크면 뭐해? 두 점에서 만나. 까지만 정리해 놓읍시다. 원방에서 중요한 건 요 정도까지. 원위에서의 접선은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지금 다들 계속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럼 보자. 정리됐죠?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래. 최대값을 FR, 최소값을 GR이라고 하자. 그럼 이런 거지.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그러면 원과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점이냐면 요 원 위에 있는 어떤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와 가장 길 때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 어떻게 했어 얘들아? 뿅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연장에서 뿅 이렇게 구했을 때 요 점과 요 점이 생기는데 요 점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 가장 가까운 점이 되는 거. 쭉 늘어나서 요 점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인데 그 녀석들의 특징은 원의 중심을 무조건 지나야 돼. 그지? 지름이 가장 기니까 원 위에. 자, 그러면 여기가 0,0이고 우리 문제에서 이 친구는 이쁘게 쓰면 어떻게 쓰냐? rx y 마이너스 2r은 0이라고 써도 되겠죠. 우리 원과 점 사이에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쓸 거니까 는영 되는 이런 일반형으로 바꿔놓고 세.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나? 요 직선과 0,0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r제곱 플러스 1분의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r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2r이나 얘들아 r이
양수잖아. 그러면 이거 그냥 2R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않나? 마이너스 2R이 음수인 거 아니까 뛰쳐나가면 마이너스 달고 나가서 2R로 바뀔 거 아니야. R은 양수가 돼야 되니까 길이니까. 그러면 최대값이 FR. 그러면 FR은 뭔 말이야? 얘들아 봐봐. 여기서 이제 막 점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친구들이 있는데 FR이라는 건 함수를 구하라는 거고 그냥 뭐에 관한 식으로만 써라. R에 관한 식으로만 쓰기만 하면 돼. 뭔 값을 찾으라 이런 게 아니야. 그냥 FR은 문제에서 주어진 지금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FR은 거리의 최대값을 FR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걸 뭐라고 쓰기 그러니까 그냥 FR이라고 하고 R에 관한 식으로만 이루어진 거면 됩니다. R로만 쓰면 돼. 갑자기 막 P가 튀어나오거나 K가 튀어나오면 그 P나 K도 R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식만 써라 이 말이야. 그래서 막 거창하게 막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FR은 최대값이니까 요만큼이죠. 요만큼. 이게 FR이야. 그럼 어디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요에 루트 R제곱 플러스 1분의 2R에다가 반지름 R만 더해준 게 최대값이야. FR. 그럼 GR은 루트 R제곱 플러스 1분의 2R에서 요만큼이 GR 아니냐? 빼기 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FR이고 이게 GR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걸 구하래. 그럼 이제 저기다 똑같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넣어볼게. GR이 루트 R제곱 플러스 1분의 2R 플러스 이것도 그냥 올려서 쓸게. 통분해서 R 루트 R제곱 플러스 1 맞아요? 분모 FR은 분자는요 루트 R제곱 플러스 1 분의 2R 마이 뭐요? 그냥 반대로 쓴 건가? 쥐어리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R 루트 R제곱 플러스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러면 루트 R제곱 없어져. R이 어디로 가? R이 0에 우극하냐? 왜 굳이 0에 우극하느냐? 의미 없는데 굳이 의미를 찾자면 반지름 R은 양수여야 되니까 0에 좌극한 쓰면 안 돼. 그래서 0에 우극하만 쓰는 거야. 양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여기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R 약분하면 2 마이너스 루트 R제곱 플러스 1 2 플러스 루트 R제곱 플러스 1로 바뀌어. 여기도 R 다 떼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R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2 빼기 1 R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2 플러스 1 3. 그래서 1분의 3 우리가 찾고 싶은 거 3 나와요. 이렇게 써지네. 이제 공수투를 왜 배웠는지 알겠나요? 공수투를 배운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어렵게 내려고.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 나중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맨날 PC방 가고 맨날 친구들이랑 막 담배 피고 오토바이 타고 이런 애가 맨날 그렇게 놀다가 갑자기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힘들게 일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막 눈물을 존나 흘려. 아버지 막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막 머리로 막 면도기로 막 머리를 막 빡빡 깎고 아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탁 공부를 해. 이때가 딱 그 2학년 2학기 미적분할 때. 그래서 얘가 함수의 극한부터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고 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함수의 극한 문제 맞고 막 하는데 갑자기 이게 나와. 그래서 당황해. 나 공투를 모르는데. 나 그때 술 마시고 있었는데. 나 그때 오토바이 타고 있었는데. 그래서 공투를 좀 해. 원방을. 원의 방정식 마이너 어떻게? 원방 공부를 못 하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아니야 그냥 극한 여기 극한이라도 열심히 하지 마. 극한을 막 문제 풀어. 그래서 시험을 봐. 15점 나와. 15점. 기본 문제밖에 못 맞춰. 다 이런 문제. 공원과 공투에 쌓여있는. 야 공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인수 정리를 어떻게 알고 그게 인수가 된다는 거 어떻게 알게? 이해가 어떻게 되겠어? 안 돼. 안 돼. 머리를 빡빡 밀어도 안 되고 머리를 길러도 안 돼. 2학년 때 하면 너무 늦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잘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선생님 저 공원 공투 다 까먹었는데 괜찮아. 시험 대비 안 해서 그래. 1학년 때 공원 공투 질리게 해 이제. 니네가 1학년이 됐을 때. 그래서 2학년 때 다시 이런 문제들이 대수나 미적분의 공원의 개념이나 공투의 개념들이 들어오면 시험 대비를 하면서 공부를 깊게 많이 해놨기 때문에 금방 기억이 나. 그래서 되게 거부감 없이 지나가. 적용도 되고 응용 문제도 풀고. 근데 지금은 어색해.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 왜? 시험 대비를 안 해도 어떻게 알아 이거. 못해도 작년에 했을 거 아니야. 아닌가? 저번 분기에 대수했으니까 작년 겨울방학 때 공투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엄청 몇 개월이야? 좀 7개월이 지났는데 다 까먹지. 그리고 심지어 1단원이라서 더 잘 까먹었을 거 아니야. 괜찮아 이거. 이런 거 괜찮아. 시험 대비를 안 해서 그래. 내신 대비를 해야 돼. 그래. 내신 대비.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해야 비로소 개념이나 응용 문제들이 정립이 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어져. 내신이 안 좋은 애는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왜? 공무원은 내신이 안 좋다는 얘기는 공무원은 공부를 안 했다는 건데. 그럼 공원이 이어져서 공투로 가는데 공투에서도 당연히 내신이 좋을 수가 없지. 공투에도 공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럼 공투도 조져. 그럼 대수를 가. 대수도 기본 문제밖에 못 풀어. 공원 공투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열심히. 계속 4등급인 거야. 그래서 그냥 저런 데 가는 거야. 뭐 울릉대, 호박여학과 막 이런 데. 막 울릉대 뭐 오징어 손질학과 이런 데 가는 거야. 그런 데 갈 거야? 그런 데 안 가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니네가 몇 학번이지? 2구 학번? 그러면 그때 딱 설날 때 개선 장군처럼 할머니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설날 때 모든 대학교들이 발표가 나거든. 니네가 29년 딱 마지막 그 설날 때 1월 말에서 2월 초에 친척집 할머니 집에 막 설날에 막 가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친척 누나들이나 친척 형들 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고3이라고 했는데 이 자식들 안 오는 녀석들이 종종 있어요. 설날인데 보신 거예요. 수능을 조져서 안 오는 거예요. 쓸쓸하게 집에서 설날 특선 영화 같은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가서 떡국 끓여주고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서울대 합격증 가지고 할머니한테 보여드리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친척들한테 막 세뱃돈 막 친척형 5만 원 받을 때 우리 막 서울대 붙어가지고 15만 원, 20만 원씩 받으면 얼마나 좋냐.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긴 한데 불안해 할까봐 공원 공투는 계속 등장해요. 근데 충분하다. 2인 정도만 선생님이랑 하는 개념 수업만 잘 적어놓고 이해하려고만 노력하면 공원 공투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면 주말 몰입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친구나 좀 뭐랄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은 대수 심화나 아니 공투 공원 심화보다는 확률과 통계를 더 추천합니다. 확률과 통계를 듣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시기에. 어차피 12월에 지트 고등관 가가지고 10시부터 10시까지 공원만 하니까 방학 동안에 우리가 일부러 막 너네들한테 돈 더 받으려고 방학 동안에 수업 늘려가지고 막 7시간 잡아놓고 그런 게 아니야. 필요하기도 하고 너희들도 필요하고 뭐 학원에서도 돈 벌면 좋겠지. 근데 그런 목적도 있지만 12월 달에 지트 고등관으로 가서 한 달 동안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표랑 똑같은 수업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프리미어 반도 없고 정규 반도 없고 그냥 다 똑같은 반이에요. 레벨만 다를 뿐. 다 공수업만 해. 크게는 A그룹, B그룹, C그룹의 A-1, A-2에서 A-6, B-1, B-2, B-1, B-6, C-1, C-2, C-3에서 C-6 해서 매달 반이 바뀌어. 담임 선생님이 매달 바뀌는 거야. 매달 반 편성을 봐. 그래서 반 편성 잘 보고 들어가서 여보세요 했더니 어머님 저는 A-2반 담임 선생님이고요. 막 해갖고 예, 우리 딸이 벌써 A-2반이네요 했는데 다음 달에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C-3반 담임 선생님인데요 하면 이제 바로 등짝 스매시죠. 그걸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 한다. 그래서 12월에 반편성을 한번 하고 하면 1월 달부터 2월까지 3월 개강하기 전까지 10시부터 10시까지 해요. 공부를 12시간 수업이 8시간인가 7시간이고 자습이 2시간인가 막 그럴 겁니다. 못 버텨. 연습을 안 해놓거나 경험하지 못하면. 정규반 같은 경우에도 화목 같은 경우에 그냥 3시간 해. 3시간 연장 수업하면 컨셉 하면 2시간 더 힘들어하죠. 근데 아닌 친구들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겠어? 10시간 죽으려고 그래 진짜. 근데 우리는 그래도 경험도 하고 그리고 그때 왜 10시까지 잡아놓겠어? 이게 좀 필요하고 힘드니까 할 것도 많고 그때 많은 도움이 된다. 해봤던 경험들이 학원에서 오래 앉아서 공부했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사실 선생님도 연장 수업 별로 하기 싫어요. 막 내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막 와서 막 괜히 막 니네 맞추는데 힘든 표정만 짓고 있어. 아니, 내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너네나 나나 똑같은 그거야. 나도 우리 이사장님한테 제가 연장 수업 하고 싶다는 얘기 안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 반 배정 가고 너희들도 연장 수업 별로 아닌데 그냥 반에서 이것만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인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연장 수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너희들의 표정이 막 그렇게 밝지 않아. 그래서 힘들어 선생님. 재밌게 수업하고 싶은데 또 그게 안 돼. 미적분 가지고 어떻게 재밌게 하냐. 막 영어면 막 재밌는 지문이라도 나오고 하면 같이 막 그걸로 막 썰이라도 막 풀 텐데 원과 직선 사이 거리 가지고 뭔 썰을 풉니까? 그래서 안 돼. 힘들어. 그래도 참아야 된다. 우리는 12시간짜리 수업 들어가기 때문에 12시간짜리 수업 들어가기 때문에 참아야 해. 자, 과제는요 36까지가 먼저 숙제입니다. 아니다 37까지. (40페이지) 핍니다.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이에요. 느낌이 나지? 아, 함수가 연속한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함수들이라는 거야. 뭐야? 이어져 있다는. 이어져 있어. 끊어져 있지 않고. 그러면 우리 함수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 어디서? 특정한 값에서. 만약에 여기가 x는 a라는 값에서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이쁘게 이어져 있으면 이걸 x는 a에서 연속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뭐 배우고 왔죠? 그 바로 전 단원이 극한이죠. 그래서 1단원이 함수의 극한이고 2단원이 함수의 연속이에요. 연속. 자, 그럼 봐봐. 이거 쉬워 얘들아. 이거 오늘 끝낼 수도 있어. 2단원을. 자꾸만 힘든 척하고 표정 안 좋게 하면 이거 끝내버릴 거야. 대답 안 하고 막 이러면. 자,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또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뭐였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았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무슨 값까지? 함수값은 의미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 그래프가 만약에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함수값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얘는 극한값은 있어. 극한값 존재해. 근데 연속하진 않아. 여기서 뭐가 됐으니까? 끊어져 있으니까. 이 점이 여기를 채워줘야 해. 그래야 이어져. 그럼 이제 눈치챘겠지. 아,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하려면 극한값과 무슨 값이? 함수값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한 번 더 세분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러면 연속해. 그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뭐래? 그 옆에 불연속한다. 이 세 개가 다 같아야만 연속해. 하나라도 다르면 불연속해.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 연속이 중요하겠어? 불연속이 중요하겠어? 연속이 중요해. 연속이. 그래서 아까 우리 가우스 9-3번 문제 푼 것처럼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만 하면 약간 뜬구름 잡는 거고 약간 막막하긴 하지만 좌극한과 우극한 나눠서 푼 것처럼 이제 우리 문제에서 x는 a에서 연속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 아, 좌극한도 구하고 우극한도 구하고 함수값도 구해서 같다고 놓겠다 인 거야. 그럼 봐봐. 극한값이 존재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식 2개 나오지. 그래서 극한 문제에서 미지수가 2개씩만 나왔어. 그런데 함수의 연속에선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식이 몇 개 나와? 3개 나오니까 미지수도 3개씩 나와 이제.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 내용은 다르지 않아. 좌극한, 우극한 구하는 거 극한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쓰면 되고 함수값만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함수값. 요걸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하고 이 3개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불연속해요. 불연속합니다. 그러면 연속함수, 연속하는 함수를 p 극한값이 존재하는 q라고 하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그거 있잖아 막 뭐 필요하니까 줘서 뭐 받아서 필요 조건 충분하니까 줘서 충분 조건 막 이렇게 해서 막 배운 거 아닙니까? 아닌가? 나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긴. 뭐 그리고 어쨌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극한 값을 존재하는 함수와 연소까지 하는 함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극한 값이 있는 함수 안에 심지어 함수값까지 같은 연속 함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이 더 연속 함수가 더 까다로운 거잖아. 그러면 P랑 Q 중에 누가 더 커? 이거 맞나요? 뭐라고 읽어? P는 Q이기 위한. 이게 줬지. 화살표 이거야. P는 충분하니까 준 거야. 그래서 충분 조건이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근데 이거 왜 해요? 이거 기억, 니은, 디귿에 나와.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 옳은 것을 골라라 해가지고 나와. 우리 학평에. 그래서 한번 한 거야. 선생님이 아무 의미 없이 하지 않는다. 이것만 그려놔 여기. 극한 값이 존재하는 함수 안에 연속하는 함수가 들어있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뭐 몰라도 돼. 거기까지만 가기만 하면 좀 너무 힘드니까. 됐슈? 자, 불연속은 뭐 불연속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안 돼. 자, 얘는 연속이야 아니야? 아니요. 뭐가 없으니까. 극한값은 있냐? 있어? 있어 없어 극한값?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여기 구멍 뚫려 있으니까 함수값이 없어. 안 돼. 그래서 야는 극한값부터가 없지. 여기서 분석해 볼까 얘들아? A의 우극한 몇? 베타, 알파. 좌극한 몇? 함수값 몇? 알파. 이렇게 읽어야 돼. 알겠죠? 점 찍혀 있는 게 함수값이. 야는 A에서의 극한값은 베타인데 함수값이 알파로 다르지. 그리고 요거는 불연속이다. 이런 경우가 생겨. 이거 빼고는 다 연속이야 이제. 자, 문제가 천천히 할게. x는 0에서 연속인지를 보래. 그럼 여기서 니는 이걸 보고 뭐라고 써야 돼? 0의 우극한, 0의 좌극한, x는 0에서 f0 함수값 이 세 개를 구해서 다 같은지 봐라 라는 뜻인 거예요. 해봐. 요 친구 0의 우극한 몇? 다항 함수는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좌극한값이나 우극한값이나 다 똑같습니다. 0 집어넣으면 마사, 이게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다 같아요. 그래서 x제곱 대입하는 0에서 연속입니다.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돼요. 니네가 좋아하는 절대값 나왔다. 그려볼래요? 옆에다. 옆에 그거 보지 말고 밑에 그 나와 있는 거 보지 말고 그려보세요. 식으로 풀어야지, 그제? 여기는 안 되니까 얘가 0보다 클 때 절대값 x 그냥 뿅 튀어나가니까 x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달고 나가니까 마이너스 x. 근데 x가 0이 돼? x가 0 되나? x가 0일 때가 정의되지가 않아요, 이 친구가. 왜?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되니까.
0이 되면 안 되니까. 됐어. 그래서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 0 똑같이 0 나오는데 함수값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불연속입니다. 등호가 성립 안 해요. 등호에다 x에다 0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겨요. 0보다 큰 쪽에서 y는 x, 0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x. 근데 0이 없으니까 여기 구멍 이렇게 뚫려 있어요. 우리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0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은 같은데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함수들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3번.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우리가 그래프를 식을 읽는 것들을 이제 계속 익혀야 되는데, 우리 이걸 뭐라고 읽었지? 0의 우극한. 이걸 뭐라고 읽었지? 0의 좌극한이라고 읽었지? 이제 새로운 녀석이 나왔어. 이게 나왔어. 0이 아니다. 얘는 0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 말은 0.1도 되는 거고 마이너스 0.1도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를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랑은 좌우극한이 포함된 0의 극한값이라고 읽을 겁니다. 이걸 찢잖아? x가 0이 아니다를 찢으면 얘가 이거야.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 0을 제외한 나머지 값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좌극한이고 얘가 우극한이니까 x가 0이 아니다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얘를 극한값이라고 읽을 거야. 그럼 얘를 뭐라고 읽겠어? 0에서의 함수값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찢어서 x가 0이 아니다를 이렇게 찢으면 얘가 1, 얘가 마1, 함수값은 1 이렇게 나와.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이 x로 나가니까 1.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1. 그리고 함수값이 0일 때 함수값이 1. 야, 이거 같냐? 아, 좌극한이 다르네. 좌극한이 달라. 맞아요.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고. 자, 4번. x 마이너스 가우스 x. 얘 그리는 법을 알려줄게. 봐봐. 저렇게 계단식으로 생기는데 보통 가우스 그래프들이 우리는 어디서를 확인해야 돼? 0에서 확인해야 돼. 0에서. 문제가 0에서 연속한지 연속하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x가 0의 우극한, 좌극한 0일 때를 봐야 돼. 그럼 x가 0보다 크다. 그럼 몇 점 몇이야? 0에서 그 0.1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는 x는 그대로 나오고 가우스 0.1은 몇? 0. 그냥 이렇게 써. 0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0.1이야. 그럼 x는 그대로 나오고 x를 건드는 거 아니야. x를 건드는 거 아니야. 가우스들만 건드는 거야. 마이너스 0.1은 가우스 걸면 몇이죠? 마이너스 1이죠. 맞아? 안 해도 되지? 그러면 거기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뭘 나와? x 플러스 이렇게 0 넣으면요? 0 빼기 0이니까 0 나와. 이렇게. 그럼 얘를 그려. x가 0보다 클 때 0 나와. 언제까지? 1보다 작을 때까지 가우스가 0인 거죠.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가우스. 왜? 이게 0보다 계속 크면 가우스 3, 막 x가 3 되면 뭐도 돼? 3도 되고 4도 되고 되는데 우리는 지금 0만 쓸 거니까 가우스 x가 0 되는 값이니까 이렇게 잡고 얘는 그럼 뭐가 돼? 이렇게 생겨. 그때 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로 바뀌고 그 앞에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마 1부터 0까지는 x 플러스 1이란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생겼는데 그 값이 요거 마일부터 0까지. 그러면 마일부터 0까지 우리 그래프 요렇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하나. 또 0부터 1까지는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려. 1. 여기가 1이야.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또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그리고 x가 0일 때는 0을 써.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뭐에서만 봐? 0에서만 봐. 0에 좌극한 1, 0에 우극한 0, 0의 함수값 0.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죠. x는 0이에서. 넘겨보면요. 얘들아 여기 44페이지 유형연습 문제 있거든요. 똑같으니까 선생님이 방금 한 것처럼 한번 풀어볼래요? 야 하민아 너 일로 줘서 나와볼래?
답 나오나? 1-1 몇? 요걸 어떻게 읽죠? 이거 뭐라고 했죠? 1이 아닐 때니까 1의 무슨 값? 1의 극한값을 얘라고 하겠다. 그리고 얘가 1의 함수값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그럼 우리는 얘 봐봐. 얘는 어디서만 정의가 안 돼 있어? 1에서만 정의가 안 돼 있어. 나머지에서는 다 이어져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극한값 구할 때도 x 범위에 나눠져서 좌극한 우극한 찾았을 때 그 값에서만 좌극한 우극한을 조사한 것처럼 얘를 보고 얘가 실수 전체 집에서 연속이려면 어쨌든 몇에서 1에서만 연속하면 돼. 아니면 나머지 뒤에서는 다 연속이니까. 그러면 얘 극한값 찾아줍시다. 얘 극한값은 1로 갈 때 얘야. 가! 몇이어야 돼? 옳지. 얘가 3이어야 돼. 맞아.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연속하니까. 그러면 x에다 1 집어넣었더니 분모 0 돼버렸네? 그럼 분자에도 1 집어넣었을 때 뭐 돼야 돼? 0. 그럼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야. 그럼 b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이 식을, 요 식을 다시 쓸게.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나? 인수분해가. 그럼 약분하고 이제 x에다 몇 집어넣으니까 분모 0대가 살았으니까 1 집어넣으니까 2 플러스 a 되는 거 맞나? 그러면 a는 몇이고? 1이고 a가 1이니까 b는 몇이고?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서 a, b가 찾아낼 수 있겠죠. 돼요. 옳지. 그럼 f3 값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1만 아닌 값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계산할 수 있어요. 발전도 했나요? 발전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좋아요. 옆으로 다시 갑시다. 어디냐면 개념 여기는 쉬워서 그냥 들어보기만 하면 돼. 42페이지입니다. 구간, 범위 뭐 이런 뜻이야. 범위, 구간 이런 건데 이거 쉬워 얘들아. 뭐 이런 거 x가 a가 이런 거다. 뭐 a가 x가 a와 b 사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중괄호랑 부등호를 쓰지 않고 기호를 이용해서 쓰겠다. 그래서 요거 요 괄호 있죠. 요 괄호 요 괄호를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닫힌 구간이다.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얘를 닫혔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열어야겠지.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닫힌 구간에는 등호가 붙는 거고 열린 구간에는 등호가 떼지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야. 야, x의 범위가 2부터 3까지야. 그러면 2의 등호부터 있고 3의 등호 있는 닫힌 구간 2,3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을 쓰는데 2가 등호 붙어 있으니까 닫힌 구간이고 3도 등호 붙어 있으니까 닫힌 구간이고. 그러면 2부터 x가 5다. 그럼 이건 뭐겠어? 열린 구간이에요. 등호 빠지니까. 그러면 열린 구간 2,5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있지. 선생님, 열린 구간 2,5가 이게 x값의 범위인지 점 2,5인지 어떻게 압니까? 똑같이 쓰는데. 그래서 이때 구간 쓸 때 이 앞에 열린 구간이라고 달려줘. 구간이라고 써줍니다. 구간 2,5다. 그럼 뭐야? 이거야. 이 범위를 쓰겠다. 미적분에서 이제 저 범위를 이런 범위를 안 쓰고 이런 범위를 써. 자, 그럼 이거
얘는 뭐겠어?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를 구간으로 쓰면 닫힌 구간 2, 열린 구간 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등호 떼면 열렸다니까. 그리고 등호 붙어있으면 닫히면 돼. 그러면 이거는 x가 5보다 크다. 그러면 열린 구간 5는 됐어. 어디까지 갈 건데? 어디까지 가? 개 많이 가겠지. 5보다만 크면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씁니다. 무한대를 쓸 때는 닫으면 안 돼요. 무한대가 뭔지를 알아볼라. 모르지? 그래서 무한대 쓸 때 열리게 그냥 다 이렇게 써주면 돼. 이걸 읽으면 아 x가 5보다 큰 값이네 라고 쓰는 거야. x가 마육보다 작다. 그럼 이건 뭐겠어?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마이너스 6보다 쭉 작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야 되고 무한대를 쓸 때는 열어야 돼요. 왜? 무한대가 몇인지 모르니까 등으로 붙일 수가 없고 마이너스 6보다는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 되니까 우리 범위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실수 전체다. x가 실수 전체야. 범위가 x가 실수 전체다.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 개 크고 개 작고 이렇게 써요. 이러면 실수 전체에서 x값이 존재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지고 우리가 등호를 표현해요. 근데 헷갈리지 말라고 이런 구간들을 쓸 때는 요 앞에 닫힌 구간이나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문제에서 구간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럼 이걸 이제 x 범위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점으로 읽지 않고. 해볼까? 자, 1번. 얘의 정의역을 구하래. fx의 정의역은 뭐냐? 2차 함수의 정의역. 실수 전체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라고 쓰면 돼요. 밑에 거. 됐어. 자, 또 쫓아봐. 자, 얘는 무리함수네. 루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지? 원래는 4-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x는 이거야. x는 4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얘를 구간으로 쓰면 어떻게 돼? 4보다 뒤로 쭉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몇 가지? 4까지네. 4는 등호 붙었으니까 닫힌 구간. 이렇게 쓰는 거죠. 쉽죠? 좋아요. 자, 얘는요. 야, 좋은 거 나왔다. 빼기가 아니 여기가 는일걸? 그지? 로그 2의 x 플러스 2. 진수 조건 뭐지? 0보다 크다. 밑조건은? 양수인데 1이 아니야. 동역은? 치역은? y값의 범위는 로그에서 y값의 범위. 실수 전체죠. 우리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밑에서도 나오고 위에도 나오니까 양수음수 0 다 나오면 실수 전체. 자, 그러면 x 플러스 2 진수 조건이 양수여야 돼.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대. 이걸 구간으로 쓰면 어떻게 돼? 열렸어. 마이너스 2부터 무한대까지 닫아. 열어서 닫아.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무한대까지. 열어야. 마지막. 얘는 뭐가 되면 안 돼? 분모가 1이 되면 안 되지. 0이 되면 안 되니까 x가 1이 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x가 1이 아니다를 범위로 쓸 때 이렇게 써. x가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써. 이게 이 말이 x는 1이 아니다 라고 써. 선생님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써요? 몰라 나도. 근데 학교 시험에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서술형을 쓸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깎여. x는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범위를 마지막에 서술형에서 쓸 때 이거 쓰지 말고 이걸 써야 돼. 알겠슈? 그러니까 이거 정의역을 우리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잖아. 문제에서 이렇게 쓰라고 하잖아. 알겠슈? 깎여.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써도 안 깎여. 괜찮아. 근데 습관을 이렇게 들여놓으면 좋겠지. 왜 그렇게 깎으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깎여 점수가. 그래서 잘 확인하시고요. 구간 연습을 좀 더 해볼까요? 근데 그게 심지어 연습할 게 없어. 연습할 게 별로 없어서. 과제하세요. 지금 쌤 3-2 힌트를 좀 뽑아서 올게요. 잠깐만요. 쌤, 우리 팬텀 만들고 없어.
채점까지 해오고 틀린 것도 고쳐보는 것까지가 진정한 숙제 하는 거야. 근데 뭐 풀어오는데 채점 못했어요는 이건 숙제 안 한 거야. 알았지? 채점을 못했다는 얘기는 학원 오기 전에 직전에 문제풀이가 끝났다는 얘기야. 위에서 자, 과제가 뭐뭐 있었죠? 주간 테스트 오답 3- 요거 6문제, 고작 6문제, 그리고 37페이지, 더 개념 블랙랩의 37페이지, 그리고 더 있나요? 뭐 해야 돼요? 다 안 해도 돼. 요것만 해요. 1등급 만들기 혹시 뭐 여력이 되는 친구들은 오늘 오답한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복습하고. 아, 요거 답지? 선생님이 답지는 올려줄게요. 단톡방에다가. 아니요, 이거 그냥 바로 와서 화요일날 와서 그냥 채점 빡 하고 그냥 바로 오답 정리할 거니까. 주택? 알겠습니다. 또 막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답을 막 유도하는 식으로 써오지 마. 알겠지? 너가 내가 봐도 딱 봐도 답은 3인데 막 답은 -2에 체크되어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이쁘게 잘 정리해서 오세요. 정리해보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혜준아, 저 뒤에 카메라 있죠? 빨간 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